자, 이번 시간에는 뭐라 해볼 거냐면 제어문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제어문. 제어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이제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통틀어서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는 언어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라고 보시면 돼요. 포커스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제어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반복을 한다거나 뭔가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때는 실행을 하고 이때는 실행을 안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결과를 줘가지고 이제 어떤 제약을 걸어가지고 코드를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에요. 그러면 제어문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건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코드펜 하나만 새로 열게요. 자, 지금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let 콘솔 일단 요건 먼저 써주시고요.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요건 나중에 지우시면 되고요. 일단 써놓고 작업을 하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쓸 때마다 얘는 컴파일 과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딱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순서권에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자가 느리다 하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콘솔 클리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놓고 맨 위에다가 깔아놓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let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했을 때 성년입니다 또는 미성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미성년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볍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실행 순서가 어떻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이라 했을 때 성년 또는 미성년이라는 말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만 출력된다? 둘 다 출력된다? 둘 다 출력이 된다. 왜냐면 지금 어떠한 조건, 어떤 제약사항도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둘 다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저는 요 변수 값에 따라서 성년 또는 미성년입니다 라는 말을 출력을 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if문입니다. if. 이게 바로 조건문이에요. if 쓴 다음에 소가로 쓴 다음에 중가로. 이게 바로 if문의 원형입니다. if문의 원형. 그 다음에 여기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 연산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성년이라면 몇 살 이상을 성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살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이상이라는 거 20살도 포함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20살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20살 이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땐 뭐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요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if가 만약이잖아요. 만약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게 참이면, 즉 조건식은 언제 실행이 되냐, 즉 다시 요 조건문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됩니다. 즉 조건식이 true인 경우 실행이다. true인 경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걸 수 있겠죠. 자, 미성년은 몇 살 밑에? age 20살 미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20살 미만은 미성년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미성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거 나이를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이를 19라고 바꾸면 둘 중에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왜요? 요때는 지금 조건식이 age가 얘는 뭐예요? 얘가 변수가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19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값 19. 그죠? 19일 때는 19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3이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을 안 해준 거예요. 요 내용물을.
근데 얘가 참이죠. age가 19일 때는 age가 19일 때는 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조건문 다예요. 조건문 다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if문을 몇 개 덩어리요? if문 한 덩어리, 두 덩어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문제를 이렇게 드릴게요. if문은 지금 여기서 두 덩어리지만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요 if문은? 대부분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만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말씀해요. 자, 그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반쪽짜리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if문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을 경우에 저는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나 했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얘를 딱 보고 여기 조건문이 있네? 그러면 얘가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의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가 거짓이네 하고 요 내용물을 출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온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얘를 딱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봤더니 얘는 참이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if문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있을 때 왜 컴퓨터는 하나만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실행을 해본다. 다만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해주냐 그리고 출력을 해주지 않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봐요.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를 보는데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대요. 정답은 오직 한 개래요. 정답은 한 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1번과 2번 보기가 있다 했을 때 정답은 한 개인데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자, 다시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여러분들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1번이 정답이면 당연히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뭐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굳이 1번이 정답이 아님에도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이 두 덩어리로 있을 땐 프로그램이 조금 느리게 실행돼요. 느리게. 왜요? 얘도 실행을 해보고 있고 얘도 실행을 해보고 있으니까.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lse if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else if. 그러면 else if라고 적게 되면 두 개의 덩어리였던 if문이 몇 개의 덩어리가 되냐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한 덩어리.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냐? 강사님 아까 코드랑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참이 아니에요. 만약에 참이라 합시다. 얘가 참이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즉 1번이 정답이면 2번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음 걸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참이 아니니까 요거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이 두 개의 if문보다 좀 더 빨리 실행되긴 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얘가 참이 아닌데, 얘가 참이 아니면 당연히 1번, 2번 보기 중에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굳이 또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lse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else라 적게 되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뭐밖에 정답일 수밖에 없다?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lse를 통해서 딱 하고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건문에는 여러분들이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if문을 쓰고 else if를 쓰고 else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깔끔한 지금 if문인 건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지선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지선다 구조. 이지선다 구조라는 건 뭐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건데, 양립할 수 없다는 것보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개의 정답은 가질 수 없다. 오직 정답은 한 개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if문을 두 개의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두 개의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값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다? 여기를 else로 묶거나, 아니면 else if로 묶거나, 뭐 아니면 여기다가 else라고 묶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아까 코드 두 개의 if문이 두 덩어리보다 좀 더 코드가 빨리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if, else if, else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